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브릿지 김진철입니다. 이번에 아부다비 사절단을 갔다 오고 나서 에이전트를 선정하고 바이어들하고 미팅할 때 참고하실 부분을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다이아몬드 브릿지에서 만든 자료 중에 이정 대표가 만든 자료 중에 일부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에이전트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번에 아부다비 사절단을 간 분들은 에이전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게 이런 부분이죠. 첫 만남에서 독점 에이전트를 하고 싶다. 나는 독점이 돼야 되겠다. 또 아드녹을 찾아가니까 독점이 아니어도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아부다비에 있는 기업체와 미팅을 하고 아드녹에 등록을 하고 아드녹 계열사 16개, 18개인지 그 정도 되는데 아드녹 계열사하고 미팅을 하고 직접 납품을 하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지사를 세우든지 현지 로컬 에이전트를 이용해야 되는데 거기에서의 ICB 점수라든가 인컨트리 밸류죠. ICB 점수라든가 또 내 제품에 대해서의 PC 코드라고 그러는데 제품 코드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만 제품 코드 그리고 벤더 등록 거기까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힘든 게 독점 에이전트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독점이 아니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익스클루시브 에이전트를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GCC에 전체 독점을 준 경우 이런 경우는 방문한 손님들과 미팅할 때 너무나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에이전트의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의 기준을 가지고서 미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미팅을 할 때 힘든 부분이 대리점이나 에이전트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아부다비에 갔을 때 생겨난 문제들은 내가 두바이에 에이전트가 있는데 내가 두바이에 소울 에이전트가 있는데 내가 두바이에 익스클루시브 디스트리뷰터가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경우에 미팅을 계속 진행하는 방향을 어떻게 잡기가 힘이 듭니다. 통역을 도와주시는 분들하고 일을 어떻게 풀어갈지 내가 설명을 갖다가 하고 그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면 참 좋은데 바이어들하고 나하고의 의사소통을 통역을 해주지만 미세한 부분까지는 실질적으로 통역을 다 해주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에이전트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독점을 주지 않으면 방향이 없는가 이러한 부분에서 막히게 되는 거죠. 실질적인 역할들은 에이전트를 선정하거나 에이전트, 디스트리뷰터, 커미션 딜러, 레프리젠터티브 여러 가지 용어들을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내 에이전트야, 내 대리점이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 역할이나 그거를 운영할 정도의 이해를 하고 계셔야만 찾아오는 바이어들이 요청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에서 특히 중소제조업에서 해외 대리점을 선정을 할 경우 GCC나 중동의 아부다비, 쿠웨이트에서의 대리점을 구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잘못 선정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요즘은 한 3년? 최대한 5년까지는 내가 그 시장을 잃어버려야 된다. 내가 그 시장을 잊어버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일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첫 만남에서 독점 에이전트를 내가 꼭 하고 싶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첫 만남에서 독점 에이전트를 하고 싶다 그러는데 우리는 독점 대리점이 있어. 그러면 미팅 끝인 거죠. 우리는 독점 에이전트를 못 줘. 그러면 더 이상 말을 어떻게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부다비만 독점을 하고 싶어. 그런데 나 UAE에 독점을 하나 정해놨기 때문에 너한테는 못 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회사의 정책을 만들어서 정책을 잘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대리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이전트, 소울 에이전트, 디스트리뷰터, 익스클루시브 에이전트, 익스클루시브 디스트리뷰터, 스타키스트,
representative, 커미션 딜러, 그 정도의 의미를 내가 핸들링할 수가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 독점을 하고 싶은데 나는 뭘 하고 싶은데 대해서 충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pricing policy, 가격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해외로 나가실 때 가격 정책과 에이전트 선정에서의 방법을 분명히 익히시고, 그리고 회사 소개서에서 그 역할을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 우리는 관리 방안이 어떻고, 또 오버시스 마케팅에서 해외 에이전트의 역할, 익스클루시브 에이전트의 역할, 나는 물건을 재워놓고 팔아야 돼. 그러면 익스클루시브 디스트리뷰터, 스타키스트의 역할, 프린서플인 제조사죠. 제조사에서의 우리가 지원 상황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리스폰시빌리티,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내가 리딩을 해나갈 때 이 미팅을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첫 만남에서 나 독점 에이전트 하고 싶다고 그랬을 때 당황하거나 no, 안 돼, 나 이미 있어, 이런 말보다는 첫 만남에서 독점 에이전트 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무조건 자르지 마시고 이 부분은 가능성이 있다 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고 회의를 이끌어 나가는 게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첫 만남에서 독점 에이전트 하고 싶다 그러면 no problem 하시고 exclusive agent why not 하고서 회사의 에이전트 팔리시에서 에이전트 레벨까지 쭉 설명을 하시고 프라이싱 폴리시, 가격 정책을 같이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면 독점 에이전트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자기가 나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 기준이 요거니까 나는 뭘 원해 이렇게까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만남에서 독점을 요구했을 때 독점? 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독점 에이전트를 요청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 실크로드 25도 중동 시장 개척단을 위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에이전트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부다비에서의 미팅은 독점 대리점을 원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첫 만남에서 독점 대리점을 원하는 것이 아부다비만이 아니고 중동 시장 전체에서 이 해외 바이어들을 만났을 때 대부분 듣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독점 대리점을 요청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한 방법인가, 또 어떻게 이 대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동시장 전체 독점 대리점을 원하는 바이어를 만났을 때, 또 GCC 국가 독점만을 원하는 바이어, 중동 내에서 특정 국가라든가 어느 지역만을 원하는 독점을 원하는 바이어가 있을 때, 그리고 에이전트에는 관심이 없는 바이어, 또 전략적 제휴 관계로 만나야 할 바이어, 이렇게 여러 가지의 바이어 형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이어들 중에서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내가 접근할 것인지, 또 이 사람이 내한테 독점을 원했을 때, 에이전트만 원했을 때 나는 에이전트에는 관심이 없어 이렇게 했을 때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만남에서의 참고사항입니다. 난 독점 대리점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바이어가 얘기를 할 때 앞전 시간에 노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노를 안 하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으로서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대리점 계약이 필요 없다고 하는 바이어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리점이 필요가 없는 이유는 내가 티어 1급, 티어 1,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1군이 되겠죠? 1군이나 2군. 티어 1, 티어 2에 자기가 엔지니어링에서 워런티를 전체 책임지는 경우에는 대리점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자기는 엔지니어링 회사고 EPC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현지의 에이전트를 소개시켜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난 대리점이 필요 없다고 하는 회사는 정말로 내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벤더 등록이 필요 없는 제품일 때가 있습니다. 벤더 등록이 필요 없는 제품일 경우는 제너럴 아이템으로서 서로 경쟁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똑같은 프로젝트에서 벤더로 등록이 되고 서플라이어로 등록이 돼 있을 경우에는 가격 부분에서 우선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서플라이어로 등록된 업체를 선정하고 나서 거기에 없을 경우에 로컬에서 급히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는 벤더 등록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나는 에이전트가 꼭 필요해. 에이전트를 만들어야 되겠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전 시간에 에이전트의 영어 의미와 그에 대한 대응이 여러 가지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이전트를 한마디로 에이전트라고 하지도 않고 우리는 그냥 에이전트라고 하지만 영어로서는 에이전트, 디스트리뷰터, 딜러, 프로젝트 커미션 딜러, 소울 에이전트, 익스클루시브 디스트리뷰터, 익스클루시브 에이전트 이렇게 그 정확한 의미와 활용이 많이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알아둬야 할 거는 우리 회사는 어디에 포함이 된다. 우리 회사는 어떤 식이다. 내가 만약에 패브리케이션 아이템이다 했을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필요합니다. 디스트리뷰터랑은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벌크 아이템, 볼트, 피팅, 아니면 플랜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벌크성 아이템일 때는 디스트리뷰터가 맞습니다. 그리고 아부다비 에이전트는 반드시 필요한가? 중소제조업은 브랜치를 만들거나 다른 투자하는 부분을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스입니다.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독점이 필요한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독점을 요청하는데 지금의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점을 줄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떠한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어떤 방향을 세우지 못해서 나의 전략이 없어서 독점을 주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독점을 주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내가 파악을 잘하고 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독점 대리점을 원할 경우의 대응 전략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드녹 등록 비용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드녹 등록 비용은 별도로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경비라든가 직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아드녹에 등록하는 비용은 0원입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아드녹 등록을 하는데 비용을 달라 하고 컨설팅 할 경우도 아드녹 등록할 때 비용이 든다고 말씀을 하느냐,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서 직원을 고용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 그리고 PQ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비용이 들어가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드녹 등록 비용은 제로입니다. 대리점 벤더 등록 경험이 없는데 독점 대리점 더 힘든 부분이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어떠한 회사의 정책 방향이 있는지, 또 독점 대리점을 주고 나면 다른데 내가 더 좋은 곡이 있어도 전혀 할 수가 없지 않은가, 영업 확대는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대응 전략은 대리점 벤더 등록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내 회사의 안정적으로 리스크 관리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한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대리점 독점을 주든 내가 대리점 독점을 못 주고 에이전트만 주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해외에 에이전트나 대리점을 두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 프라이어리티, 퍼스트 잡을 갖다가 무엇으로 할 것인지가 경영자 쪽에서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중소기업 같으면 그 사장이나 대표님이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 결정을 할 때 최우선 준비 사항이 무엇인가? 독점을 줄 수 있어.
독점은 주지 못해. 너는 에이전트야. 너는 디스트리뷰터야. 너는 소울이야. 너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할 수 있어. 너는 커미션 딜러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럼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정하지 않고 사절단, 전시회, 바이어 초청 이렇게 많이 참가를 하고는 계신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는 하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기도 힘들고 결과를 좋게 만드는 것도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해외 바이어를 만나서 독점 대리점 요청 시 대응 방안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 회사 측면에서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은 에이전트 필요 목적과 역할은 어떤 것인지, 내가 왜 에이전트가 필요하고 에이전트의 목적과 역할은, 물론 오더를 받아오고 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타겟팅을 하고 그리고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포지셔닝, 어떻게 포지셔닝을 가져갈 것인지 하는 부분을 또 결정도 해야 합니다. 나의 에이전트 관리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내가 에이전트를 관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믿고 맡겨놓을 정도로 그렇게 에이전트가 알아서 잘해줄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코 믿고 맡겨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나의 관리 능력이 반드시 최소한의 관리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 회사 제품의 특징과 거기에 관련된 분석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내가 분석을 해야만 내가 에이전트를 둘지, 내가 디스트리뷰터를 둘지, 소울 에이전트를 둘지 일단 기준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기준을 세우는 것이지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아닙니다. 그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내 회사는 어떤 식으로 해외 판로 개척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한테는 필요한 것은 RFQ나 ITB만 가져올 수 있는 그냥 에이전트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하는 것인지, 내 제품은 기본적으로 스톡을 둬야만 되는 스타키스트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프로젝트에 한해서 패브리케이션 쪽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 내 회사 제품의 특징 관련 분석을 마친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는 발로 뛰는 에이전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 회사가 커도, 아무리 그 회사가 크고 좋아도 내 회사 제품을 직접 핸들링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에이전트 계약까지만 하지 그 이후에는 움직이지 않는 에이전트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중동에는 그것이 심합니다. 독점의 범위입니다. 독점의 범위를 어떻게 둘 것인지, 카테고리로 둘 것인지, 제품으로 둘 것인지, 소울 에이전트를 주어도 될 것인지, 이 주는 목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아부다비만 줄 것인지 UAE를 줄 것인지를 정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아부다비만 정해서 독점을 주어도 가능합니다. 그 시크릿 1, 시크릿 2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독점을 줄 경우에 그 Ministry of Economy, MOE라고 하는데요. 그 MOE에 등록을 할 거다, MOE에 제출할 거다, 그리고 시크릿 2가 한국 대사관 인증을 받아달라,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아부다비 내에서 이 바인딩 계약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나쁘다 좋다의 개념이 아니고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소울 에이전트를 원할 경우에 어떻게 내가 전략을 짤 것인지, 과연 내가 독점 대리점을 원할 경우, 에이전트를 원할 경우에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그 프라이어리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선할 것은 가격 정책입니다. 이 가격 정책 안에 에이전트, 디스트리뷰터, 커미션 딜러, 프로젝트 모든 부분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들어가 있는 게 가격 정책입니다. 프라이싱 폴리시는 해외 전시회, 바이어 초청, 바이어 미팅, 계약 모든 것에 가장 기준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가격 정책 없이 해외 바이어와 만나서 미팅을 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하는 모든 부분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기회비용 손실이 커지고
어려워지고 또 회사가 더 커지고 일이 많아질수록 기회비용 손실이 더 커지게 됩니다. 가격 정책을 세우는 게 왜 중요한지 하는 부분은 가격 정책에 대한 부분은 공개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웁살라 이론부터 해서 이론적인 그 모델의 배경 그리고 커가는 단계별 순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전에서는 어떻게 적용해가지고 어떤 모델로 만들어내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중소제조업은 이론으로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현장에서 내가 대응해가지고 솔루션을 찾아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견기업까지는 많은 연구도 있고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만 중소제조업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이론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출장을 가서 바이어를 대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솔루션을 찾아내야 하는 부분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전략의 시작을 가격 정책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 강의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